네, 이번 시간은 화학 두 번째 시간으로 태양광 다루기로 했었죠. 태양광 업종인데 하나케미컬과 OCI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수 비군이 굉장히 싫어하는 산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네, 먼저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하나케미컬이 최근 3분기 실적이 어닝서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결점으로 전환한 데에 대해서 4천억 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최근자 11월 18일자 뉴스였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 잡기 위해서 표 하나 가져왔는데 무너지는 태양광 산업 되겠죠. 네, 굉장히 시작부터가 안 좋은데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실리콘을 말하는 거고요. 태양전지의 원료가 되고 OCI가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 인got 웨이퍼 있죠. 인got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원기둥목으로 녹인 거나 웨이퍼는 인곳을 얇게 절단한 걸 말하는 거죠. 옹진에너지가 속합니다. 상당히 안 좋죠. 제일 우측에 보면 셀 모듈, 태양 전지를 셀이라고 하고요. 태양 전지를 묶은 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만드는 게 주로 하나케미컬입니다. 하나케미컬에서 그걸 역시 적자를 냈다는 기사, 2018년도 기사고요. 강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보이죠. OCI, 옹진에너지, 하나케미컬, 한국실리콘, 여기 S&P, 신성 ENG도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면요, 태양광 역시 중국이 킹왕짱인데 폴리실리콘은 64%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MS가 64%, 가로친 부분 우리나라 점유율입니다. 인got 웨이퍼 절대적이죠. 절대적으로 중국산이 압도적이고 셀 모듈도 역시 중국산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보이겠죠. 이쪽 밑에는 풍력에 관련된 거니까 생략합니다. 계속해서 방금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셀 모듈 보셨는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OCI는 폴리실리콘을 중점적으로 만드는 회사고 하나케미컬은 셀 모듈 쪽에 강점이 있다 라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셀을 예쁘게 배열해 놓으면 모듈이고요. 이 모듈을 여러 개 합치면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크게 하나케미칼과 OCI가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정리된 거거든요. OCI와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바커 있죠. 독일의 바커고, GCL 보리허브에너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나코 여기도 중국이고요.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셀 모듈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총은 론지솔라가 가장 높지만 최대 강자는 진코솔라라고 할 수 있고, 캐네디안 솔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퍼스솔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하나케미칼은 여기서 경쟁하는 거고 OCI는 여기서 경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 꼭 기억해 두시고요. 2018년도 기준에 태양광 업체 탑10 나와 있는 하나큐셀 보이죠? 하나큐셀이 하나케미칼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의 한 몸통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하나큐셀 보이시죠? 셀 모듈에서는 하나큐셀, 하나케미칼이 꽤 높은 순위를 갖고 있구나. 나머지 다 보이시나요? 나머지는 다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 큰 마켓시어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제조 공정 간단하게 보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산화규소로 존재를 하죠. 이산화규소에서 산소와 불순물을 제거한 분말 형태의 실리콘을 염산인 HCl과 반응시키면 혼합 실란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혼합 실란가스를 과정을 생략하고요, 규소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규소 부분을 케미컬 바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CVD라는 장치에 화학 기상 증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증착해서 막대형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막대형 제품이 생성되면 이거를 파쇄해서 포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이 되고요. 이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용이기 때문에 순도가 99.99%가 돼야 됩니다. 조그만 오차가 발생해도 고순도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고난도의 공정이죠. 즉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중국도 이제 잘합니다. 이런 제품들 보는 거죠. 폴리실리콘 모양인데 솔라셀 기판을 만드는데 원자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건 이런 거죠. 이제 산지에다가 이렇게 셀을 모은 모듈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놓은 거 흔히 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설치의 특징을 좀 보면요, 이렇죠.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태양광이 독보적으로 높고요, 임야나 농지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보시면 여기 현재 요쯤이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겠다. 신규 설치가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 설치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4000기가와트까지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수요 증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 태양광 에너지가 상당히 높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 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죠. 중국이 41%로 네,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비중이 중국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중국 외의 국가들에서 태양광을 조금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보이죠. 수요 설치와 국가 비중 같이 비교된 표 있는데요. 수요는 계속해서 방금 보신 대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건 확인이 되고요. 중국의 비중이 좀 낮아진다는 점, 남아져지는 비중은 아랍 쪽에서 채울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늘잖아요. 돈이 된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중국이 합니다. 우리 중국 형들이 또 나서죠. 중국에서 돈 된다고 소문나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9년도만 해도 2009년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보시면 여기 한국 태양광 산업의 푸드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전이죠. 이게 09년도 거거든요. 09년도에 중국의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가 전 세계에서 4에서 5%밖에 안 됐습니다. 비중이 적었죠.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시기부터 09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뿌려가면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때 중국 시장을 중국의 수요가 느니까 중국 쪽에 보조금이 풀리면서 4, 5%밖에 안 되는 태양광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4, 5%가 이게 파이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이제 뛰어들어야죠.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뛰어드는데 여기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폴리실리콘, 잉곶, 웨이퍼 있고요. 솔라셀, 모듈 있죠. 셀 모듈 부분이고 이런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엔 OCI 보이고 잉곶, 웨이퍼 방금 보셨던 웅진에너지 보셨죠? 그리고 솔라셀에는 하나케미칼 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한국실리콘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중입니다. 나갔죠. LG 실트론 이거 SK로 넘어갔고요. 매각했습니다. 주주님들께 죄송하지만 거의 날라갔다고 봐야죠.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이거 거래 정지. 태양광에서 유명했던 미리넷 있죠. 미리넷 솔라 그리고 미리넷 실리콘 보이시나요? 네, 자본 전액 잠식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됐죠. 다 날라갔죠. 우리 삼성전자 보이시죠? 삼성전자는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12년도에 사업을 접었죠. 네, 얼마나 큰 기대에 뛰어들었다가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진 지 이쯤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중국이 이만큼 지금 09년도 이후에 근 10년 동안 중국이 태양광 쉘 모듈만 해도 이만큼 잡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아랍도 참전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태양광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그 줄어드는 부분에 아랍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사우디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 허브를 만들겠다. 그렇게 돼서 쭉 읽어보면 태양광 발전 이야기죠. 태양광 발전이고 또 여기는 더군다나 햇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죠. 이어서 보면 깨끗한 에너지 계획 발표했죠.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아람코 상장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한다는 거 좀 갸우뚱 거렸었죠.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59기가와트 그리고 계속해서 200기가와트까지 늘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랍도 이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케미칼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천,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부터 먼저 살펴보면 매출 구조가 이렇거든요. 기초 소재 있죠. 역시 화학 부분은 깡화학이라고 불리는 롯데케미칼 쪽에 이런 기초 소재가 있고요. 태양광은 이쪽입니다. 근데 태양광에 하나 기업이 굉장하게 몰빵을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위주로 다루고 있고요. 기초 소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DP 있죠. 이건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리고 여기 TDI는 톨루엔이고요. PVC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거고 주력 제품에 가성소다가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죠. 염기성 제독제라고 불리죠. 네, 이런 기초 소재는 롯데케미칼과 같은 가격 방식으로 추이를 살필 수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두고요. 저는 태양광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현금이 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는 재무적인 이점은 있겠죠. 매출 추이 표로 나온 거 보면요. 제일 윗줄은 기초 소재 부분이고요. 태양광 보이고 가공 소재 보입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여기 태양광인데
태양광 매출이 크게 늘진 않고 있죠. 작년에는 적자를 봤고요. 작년에 적자 봤지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에서 어떨까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여기 태양광 업체 상대 주가 추이 있는데요. 지금 비교해놓은 게 하나케미칼, OCI, 신성 ENG거든요. 100일 기준으로 해서 높게 올랐다가 제자리로 오고 있는데 하나케미칼은 굉장히 약세 국면에 놓여 있죠. 자, 우측에 보시면 폴리실리콘이랑 비교하는 게 있는데 폴리실리콘 업체랑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 다코는 상당히 시세를 받았는데 하나케미칼은 영 힘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지하실로 가느냐 그런 갈림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하나케미칼의 납품 구조를 좀 볼게요. 납품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고 하나케미칼에서 그리고 여기 업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미드스트림이라고 합니다. 하나큐셀에서 만들죠.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하나큐셀에서 발전, 개발, 운영을 말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업스트림은 폴리실리콘 같은 태양전지를 직접 재료를 만드는 곳이고요. 한케와 OCI가 모두 속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다운스트림은 기본 제품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 운영 등을 맡는 사업들을 말하는 거죠. 유지보수하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OCI의 사업 구조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업스트림에 몰빵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케미칼은 업스트림에 치우치지 않고 다운스트림까지 폭넓은 태양광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점 명확합니다. OCI는 여기 업스트림에 몰빵되어 있고 하나케미칼은 여기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죠. 두 회사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캐파 추이 전망 보면 하나케미칼도 늘어나고 모든 회사들이 모듈 생산을 늘려나갑니다. 점유율인데요. 점유율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나케미칼이죠. 크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죠. 징코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은 모듈 쪽에 폴리실리콘보다는 모듈 쪽에 더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을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다결정에서는 멀티로드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솔라파를 만든다는 건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거죠. 직류 에너지를 교류 에너지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인버터가 필요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솔라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단결정이 더 고급 기술입니다. 빛 에너지의 12%에서 19% 정도를 전환할 수 있고요. 다결정은 약 10%에서 15%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단 다결정이 단결정보다 싸죠. 가격은 싼데 이쪽 효율이 더 좋다. 모듈에 대한 효율성 비교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멀티가 효율이 더 나쁘죠. 지금 단위 생산 전기량에 비해서 더 비싸게 나오죠. 모노가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시메이티드 이미럴 리얼 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뒷면에 전극의 반사층을 만들어서 한 번 더 튀겨주는 거죠. 한 번 튀겨줘서 효율이 더 뛰어납니다. 효율이 더 좋다고 나와 있고 제 우측에 있는 거는 바이페이셜이라고 하고 양면입니다. 양면 형태로 되어 있으니 최고로 효율이 좋죠. 이게 가장 효율은 좋은데 아직 양산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현재는 멀티에서 모노 쪽으로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추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멀티에서 모노로 점점점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효율이 더 좋으니까요. 가격 프리미엄 보시면 셀과 모듈 모두 모노가 가격을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케미칼이 전략을 세운 거죠. 아, 멀티가 아니라 모노 라인을 증설을 해야겠구나 해서 보시면 모노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 비중이 여기 파란색 점인데 모노 비중이 2019년 올해만 해도 80%를 찍었죠. 그래서 시장이 모노를 원하니까 단결정을 원하니까 단결정 라인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고 전체 캐파에서 모노 라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광 셀 공급량은 이제까지 이제 18년도까지인데 계속해서 증가했었고 중국도 계속 따라왔던 거죠. 중국이 공급을 계속 늘렸던 거고 모노 PERC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60%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모노가 대세입니다. 멀티는 과거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리포트 볼게요. 수요는 분명히 증가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모노 비중을 90%로 전환해서 투자가 오래 진행됐죠. 비중 확대를 했기 때문에 단가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멀티보다 모노가 가격 프리미엄이 좀 있었죠. 모노라인에 따라서
온기가 반영된다고 하고, 뭐 리테일 부분은 이제 면세점 철수했잖아요. 면세점에서 손해를 덜겠다라는 얘기고,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하나케미칼이 모노라인을 적시에 잘 투자를 했습니다. 실적 추이 나온 거 있는데요. 실적 보시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증감률이 좀 떨어지죠. 증감률이 좀 변곡점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측에 보면 태양광 부분 실적 추이 나와 있는 거 있는데 매출액은 크게 늘진 않을 것이다. 내년, 내후년까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대략 한 3% 될까요? 3% 정도를 태양광 부분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케미칼은 기초 소재 부분 있죠. 기초 소재 부분도 좀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케미칼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뭐 이 정도는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10조 정도 유지를 할 거고, 영업이익률은 한 5% 정도, 전체적으로 기초 소재 부분까지 합쳐서 5% 정도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돼 있고, 그리고 우측에 있었던 건 방금 보신 대로 태양광 쪽은 크게 뭐 모노라인을 증설하긴 했지만 뭐 그냥 3% 정도, 3, 4% 정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하나케미칼이 큐셀랜드 첨단 소재랑 합병을 연내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고, 하나큐셀랜 첨단 소재가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셀 모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회사입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지금 합병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합병을 할 거고, 쪽에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신 동관 씨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죠. 장남이 이 사업에 지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얘기는 한화가 지금 태양광 쪽을 밀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보이죠. 좀 회사의 역량을 이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기사입니다. 자, 이어서 OCI 좀 볼게요. 하나케미칼보다 간단하거든요. 매출 구조 나와 있는 거 보이는데,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케미칼 보이죠? 이 베이직 케미칼은 폴리실리콘이랑 인산, 과산화수소 쪽이 우리가 살펴볼 게 이쪽이고요. 그리고 카본 케미칼은 카본 블랙, 가소제, TDI 쪽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벤젠 보이고 PA 이런 톨루엔 같은 것들을 이쪽에 속한다는 거. 생각보다 태양광 쪽에 몰빵이 돼 있는 회사는 아닌데, 문제는 이 베이직 케미칼에서 이 폴리실리콘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업스트림 쪽이죠. OCI의 주가는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좌측에 있는 게 OCI 주가거든요. 이 파란색이 OCI 주가입니다. OCI 주가가 오를 때는 언제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될 때,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될 기대가 있다 그러면 주가는 좀 살아나는데, 어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주가도 따라가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빠지면 주가는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우측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나빠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이죠. 중국이 계속 저가의 치킨 게임이 들어오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가격 못 받습니다. 이러면 OCI 주가는 못 살아나죠. OCI가 생각해낸 방법이 원가를 절감하죠. 원가를 내년까지 25%나 절감을 하겠다. 코스트를 낮춰서 단가 낮아지는 걸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겠다라는 의지가, 그런 대응이 보이는 거죠. 자,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리포트 나온 거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킨 게임에 들어있죠. 그래서 점진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현재 가격은 과도한 하락뿐이다. 중국의 수요가 개선이 되면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 수요가 살아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실적 추이 보면요, 베이직 케미칼 부분 보면 매출액이 늘지 않죠.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죠. 지금 연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건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베이직 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는 이 베이직 케미칼과 카본 케미칼을 합쳐서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뭐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나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영 기준으로 카본 케미칼 덕에 적자까지는 안 볼 것 같은데, 순전하게 베이직 케미칼만 보면은 적자를 볼 것이다.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빠지기 때문에 OCI 주가는 상당히 어렵죠. 표로 볼게요. 표로 보면 지금 영업이익 나와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 베이직 케미칼 부분 보이시죠? 여기 적자 예상하고 있고요. 카본 케미칼이 다행히도 흑자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그래도 양해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문제인데, 셀 모듈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모노라인 증설에 따라 살아났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는 얘기고, 자, 리포트 더 자세하게 보면 키로당 17달러가 넘었던 게 올해 들어서 9달러, 8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통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은 키로당 14달러인데 지금 8달러 떨어졌으면 굉장히 만들어내서 손해라는 거죠. 치킨게임 양상에 들어와 있어서 계속해서 OCI는 베이직 케미칼 부분에서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거죠. OCI 주가를 결정하는 건 폴리실리콘만 보셔도 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문제인데, 자, 폴리실리콘 중국의 태양광 수요가 이 쿼터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치킨 게임 양상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너무 낮으니까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옆으로 길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OCI에 투자를 하시거든 중국의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도산은 좀 하고, 쉽게 말해서 망해야 몇 개의 업체가 치킨 게임으로 망하고, 그런 뉴스들이 슬슬 들려올 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태양광 산업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중국이 태양광 정책이 이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산업인데, 이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소속 들려오고 있죠. 수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정책 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한번 쓱 보면요, 지금 미국, 인도, 유럽 이런 국가들은 태양광을 좀 장려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랑 그 결이 맞죠. 그래서 환경 규제를 위해서 태양광을 계속 장려를 하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대 수요를 만드는 국가인데 태양광 보조금은 하향 조정하죠. 태양광 보조금에 대해서 축소 얘기가 솔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태양광 쪽이 조금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죠. 업스트림이라고 분류되는 OCI 폴리실리콘 영업이익은 뭐 계속 적자 예상했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하나케미칼 같은 건 설치 유지 보수 쪽에 다운스트림까지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OCI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3% 정도, 3-4%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단가가 썩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중국의 지금 수요가 좀 증감률이 좀 멈췄죠. 중국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꾸준하긴 한데 증가하지 않고. 중국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중국 믿다가 적자라는 뉴스까지 나오죠. 최근자 뉴스인데 11월 뉴스인데요,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치가 부진하죠. 그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돌리자라는 거죠. 지금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2021년 내후년에는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상당히 악재가 되는 거죠. 상당한, 이렇게 되면 태양광 수요가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보조금이 없이는 설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탈원전하면서 지원금이 확대된 건 맞는데 지원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보조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면요, 정부 보조금이 이만큼이고 지자체 보조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사업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비나 지자체에서 태양광 설치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사업자 부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태양광 산업은 또 이 금리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 주가가 부진하다는 얘기고요, 우측에 보면 금리와 주가는 역관계라는 거죠. 미국 10년물이랑 비교되어 있는 건데, 미국 10년물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금리가 떨어질수록 진코솔라와 캐네디안 솔라는 주가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금리가 낮아야지 대출이 용이할수록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양광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도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태양광한테는 악재고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이 용이해질수록 태양광 산업에서는 호재가 됩니다. 금리 움직임 잘 보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셀 모듈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죠. 과연 반등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태양광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년까지 아까 25% 나온 거 있었는데 29%까지는 계속해서 원가를 낮춰서 버티자, 살을 깎는 버팀을 하자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킨입니다. 하나케미칼과 OCI 내년까지 비용을 약 30% 절감할 생각이 있고, 문제는 이렇죠. 단가가 중국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셀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 모듈도 단가 경쟁이 들어가 있죠. 치킨 게임 중이고요.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수요는 물론 증가하는데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보조금 문제 보셔야죠. 보조금이 축소될수록 태양광 산업에서는 안 좋고요. 금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대출이 편해져야 태양광 설치에 더 이득이 되고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악재가 됩니다. 편견은요, 파이가 커지는 거 모르는 분 없죠. 태양광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나 환경 문제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모두가 알면 누구나 하죠. 중국도 하고요, 아랍도 합니다. 사우디도 하죠. 이 아랍 국가, 중국 모두 들어오면 당연히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워야겠죠. 접근 방식 정리하면요, 다운스트림 쪽에 유지보수 쪽에 수익 창출이 있는 하나케미칼 쪽이 강점이 되고요. OCI는 거의 폴리실리콘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다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결론적으로는 두 회사를 모두 투자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두 회사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케미칼을 고르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해야 조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 깡화학, 이번 시간에 태양광 받고, 다음 시간은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데,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로 분류하고요. 이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가 요즘에 아주 안 좋던데, 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